지금 부동산 시장은 완전 거래 절벽 수준으로 떨어졌고 실제로 집값이 하락한 지역도 많이 나왔으며 이제 곧 미국에서 금리 인상 시작하고 우리나라도 그에 맞춰서 금리 인상하다 보면 대출 받기가 점점 더 부담스러워져서 계속해서 거래가 안 될 텐데 당연히 집값이 떨어지지. 이제 곧 떨어질 건데 지금 집 사면 완전 호구임. 검하이,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드리고 싶은 검하입니다. 이번 시간은 집값 폭락은 언제 하는지, 폭락을 하게 되면 얼마나 떨어지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값이라는 정의부터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값이 비싸다라는 기준은 솔직히 어느 정도 규모도 갖추고 있으면서 일자리에서 되도록이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는 거지, 저 멀리 있는 농촌에 있는 주택이라던가 수도권에 있더라도 오래된 다세대 다가구 빌라나 연립주택의 가격을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니잖아요. 아마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집값을 얘기할 겁니다.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지 정확한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과거를 돌아보면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을 테니 먼저 과거에 있었던 실제 데이터를 살펴볼까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KB부동산 2022년 3월 기준 작성된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기간 비교 자료인데요. 우리나라 역사상 집값이 가장 많이 폭락한 시기는 우리나라 국가 자체가 망할 뻔했다는 1998년 IMF 외환위기 시기에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4.6%, 전국 아파트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3.56% 떨어진 게 가장 많이 떨어진 시점입니다. 국가부도 사태 정도의 어마어마한 큰 충격이 오면 집값 폭락이 오고, 폭락이 오면 마이너스 14% 정도 떨어졌네요. 서울은 그조차도 1년 만에 거의 다 회복했다는. 아닌데? 내가 아는 아파트는 당시에 그것보다 훨씬 많이 폭락했는데? 네, 그럼 그 아파트는 이미 그 전에 다른 아파트들보다 훨씬 많이 올랐을 거예요. 이 IMF 시기를 제외하면 전국 아파트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4.97% 빠졌던 1992년이,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4.5% 빠졌던 1991년이 가장 많이 빠진 시기인데요. 집값이 정말 엄청나게 오르던 1988년, 1989년 당시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면서 일기 신도시에 대규모 공급을 하고 난 이후인 1991년 이후에 너무 오른 집값이 3년간 조정이 된 금액이 서울 아파트 기준 마이너스 11.59%, 전국 아파트 기준 마이너스 9.48% 빠졌었어요. 1986년부터 작성된 이 KB부동산 통계 자료는 복잡하게 볼 거 없이 간단하게 전년말 대비 증감폭만 보면 아주 쉽게 집값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보기 편하게 그래프를 변화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처럼 올라갈 때는 확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아주 찔끔 떨어지죠. 또 다시 오를 때는 미친듯이 확 올랐다가 잠깐 떨어지는 척 하더니 다시 오르고, 그리고 나서 또 찔끔 빠지다가 또 오른다니까요. 정말 잘못된 부동산 상식 중에 하나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에 집값이 폭락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통계로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가 2009년에 정점을 찍고 4년 정도 약하락을 겪었을 뿐 전국 아파트는 오히려 그 시기에도 꾸준히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가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 아파트가 올랐다는 건 다른 지역에서는 엄청난 상승을 했다는 거거든요. 와, 이렇게 통계를 놓고 보니 어떠신가요? 집값 진짜 안 떨어지지 않나요?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이후에 버블7 지역이라고 집값이 엄청나게 떨어진 지역이 있었지만 일부 지역을 예로 들면서 전체 시장을 평가하려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당시 폭락한 지역들도 이미 버블7이라 불리울 만큼 다른 지역에 비해 엄청나게 폭등을 먼저 하고 나서 겁나게 오른 만큼 많이 떨어진 거고요. 다른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거나 오히려 오른 지역도 있었기 때문에 통계가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요. 실제 서울 아파트 가격은 약하락, 그 외 전국 지역의 아파트는 계속 쭉 상승했다는 게 반박불가 팩트입니다. 집은 희소성을 가진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오르는 게 정상이고요. 오히려 떨어지는 게 이상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집값이 폭락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올라도 너무 올라서 집값이 떨어질 것만 같아요. 오르기만 하는 자산은 없잖아요. 저도 느낌으로는 집값이 너무 올라서 이제는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매매 가격 그래프를 보고 있으면 예전에 이렇게 급격하게 오른 거에 비하면 최근엔 오른 것도 아니에요. 최근 오른 기울기가 예전에 비하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니까요. 오히려 상승 여력이 더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와, 진짜네. 설마 여기서 더 오른다검? 아니지. 그러기엔 지금 부동산 시장은 완전 거래 절벽 수준으로 떨어졌고 실제로 집값이 하락한 지역도 많이 나왔으며 이제 곧
곧 미국에서 금리 인상 시작하고 우리나라도 그에 맞춰서 금리 인상하다 보면 대출 받기가 점점 더 부담스러워져서 계속해서 거래가 안 될 텐데 당연히 집값이 떨어지지. 이제 곧 떨어질 건데 지금 집 사면 완전 호구임. 물론 금리 인상으로 인해 집을 사려는 심리가 줄어들 요인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일단 지금 부동산 거래가 완전 떨어진 이유는 대출을 안 해주기 때문이지 예전처럼 대출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내려갈 것 같아서 대출을 안 받는 게 아니고요. 이제 집값이 떨어질 테니 대출을 풀어줘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금리가 오르면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줄어든다지만 사람들은 금리가 올라가도 집이 필요하면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맞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사람들의 소득 수준과 의식 수준이 올라간 만큼 예전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 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심리인데요. 좀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는 점점 더 넘쳐나는데 집값이 오른다고 공급은 막아놔서 사람들이 원하는 집은 너무나도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서로 경쟁해야 되고 경쟁해야 되니까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게 됩니다. 이런 집값이 떨어지려면 진짜 제대로 된 공급이 있어야 해결이 되고요. 공급이 엄청나게 많이 돼서 가격이 빠지더라도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최고점에서 3, 4년간 10% 정도밖에 안 빠질 확률이 매우 높지 그 이상으로 빠지기는 어렵습니다. 주식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가격이 내려가면 그냥 팔아버리고 다른 주식 사버리거나 다른 거에 투자하면 그만이지만 집은요 거래 비용 자체도 비싼데다가 내가 실제로 살고 있기 때문에 팔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냥 계속 살더라도 이사 비용 및 거래 비용 같은 게 세이브 되기 때문에 안 팔고 버티는 게 이득일 때도 많아서 가격이 진짜 잘 안 빠지거든요. 게다가 대규모 공급도 실제 입주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야 집값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200만이다 300만이다 공급 계획만 있을 뿐 실제로 계획에 맞춰서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없습니다. 분양조차 공사 시작 전에 받는 건데 지금은 그 분양조차 사전 청약한다고 공급이 있는 척 흉내만 내고 있거든요. 지금 집을 안 사고 월세를 살더라도 전세를 살더라도 전부 거주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정말로 만약 지금 집값이 최고가이고 지금 시기가 예전에 이 시기나 이 시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집값은 불과 이 정도 빠지고 말겠지만 지금이 만약 이 시점이나 이 시점이라면 앞으로 더 오를 집값을 감당하기는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호구일까요? 아니면 현명하게 미래를 대비하려는 사람일까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부디 현명한 선택하셔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은 더 부자가 되실 겁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